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 랠리로 화답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작 셧다운 악재에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호재에만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논리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의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이 단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를 공화, 민주 상원 지도부가 수용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다카 해결책 처리를 공개 약속한 대신 3주짜리 단기 예산을 채택하고 셧다운 사태를 종료시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년 3개월 만에 워싱턴을 부분 마비시켰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흘 만에 막을 내리고 정상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면대치 사흘 만에 연방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를 수용해 합의함에 따라 상원 60표 장벽을 가볍게 넘어섰고 3주짜리 단기 예산을 처리함으로써 종료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3주짜리 단기 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60표를 훨씬 넘기면서 가결해 셧다운을 사흘 만에 끝냈습니다. 오후에 실시된 단기 예산안 표결에서도 연방 상원은 토론 종결 때와 같은 81대 18로 가결했으며 연방 하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일사천리로 진행돼 연방 정부를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정면 대치를 끝내는 표결 직전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전날 밤에 이어 두 번째로 다카 드리머 보호와 국경 안전을 포함하는 이민 법안을 반드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다수당 대표의 이민 법안 처리 약속을 믿고 연방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단기 예산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공화민주양당의 이민개혁파들과 중도파 상원의원 20여 명은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의 표결 처리를 공개에 약속해주는 대신에 슈머 민주당 대표는 단기 예산안에 지지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하루 동안의 진통 끝에 지도부 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분별력을 되찾고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데 동참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이 연방 셧다운을 조기에 끝낸 것은 장기화될 경우 양쪽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으로서는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최초로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벌어진 것인데다가 장기화되면 지난 2013년 보름 만에 2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사태를 재현시켜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조기에 확정해야 하지만은 다카 때문에 정부 폐쇄를 길게 끌고 가면은 여론이 악화되고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다카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 건설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들이 3주간의 최후 단판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예산 7년간 200억 달러 배정을 주고받는 이민빅딜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인 이민의 제안과 추첨 영주권 폐지는 되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사흘 만에 끝내면서 다카 드리머 보호와 국경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 법안의 표결 처리를 공개 약속함에 따라 2월 8일까지 3주간 이민 빅딜을 타결짓기 위한 최후談판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셧다운을 사흘 만에 끝낸 단기 예산이 종료되는 2월 8일까지 이민 빅딜이 타결되도록 집중 협상을 벌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2월 8일 안에 이민 빅딜이 타결되면 초당적인 합의안이 승인될 게 분명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방 상원에서 이민 법안을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셧다운 직전 독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방안대로 이민 빅딜이 이루어질지, 이민 개혁파들의 초당한 대로 최종 협상이 진행될지, 아니면 보수 강경파들의 요구가 더 추가될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7년간 2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체인 이민의 제한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는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슈머 잠정 합의안은 그대로 재추진되기 어렵고 적어도 이민개혁 6인방이 상정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을 토대로 이민 빅딜을 타결지으려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체인 이민 또는 가족 이민 제한과 관련해 드리머들의 불법 체류 부모들에 대해 3년짜리 갱신 가능한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불허해 다른 불법 체류 자녀들의 이민 초청을 막는 제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초청 이민에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범주를 폐지해 2만 6천 개를 2A 순위인 영주권자 직계 8만 8천 개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첨 영주권 5만 개를 폐지해서 2만 5천 개는 미국 이민이 적은 출신 국가들에게 추첨이 아닌 새로운 능력제로 발급하고 2만 5천 개는 임시보호 신분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들은 벌써부터 초당안에 반대하며 드리머 시민권 허용 반대와 국경안전 강화 예산 별도 증액,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는 리얼 아이디법 기준에 맞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를 마쳐 오늘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운전자들은 오늘부턴 DMV에서 새로운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도 미리 새로운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받길 희망할 경우 오늘부터 DMV에 가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MV 측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선 출생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신고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몰기지 내역서,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W2 폼 등을 가지고 각 지역 오피스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청 비용은 기존 운전면허증 신청, 갱신 비용과 같은 $30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공식으로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는 PDF 파일판 Fire and Fury에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고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정품 이북에는 멀웨어가 없지만 구글 검색이나 각종 다운로드 검색에서 나오는 해적판 Fire and Fury, 이 화염과 분노 PDF가 문제라고 데일리 비스트는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오프가 쓴 이 책이 온 오프라인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캐스퍼스키 측은 지난 19일 윈도우 프로그램을 삽시간에 망가뜨리는 화염과 분노, 멀웨어를 찾아내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특징은 PDF의 책 전량 분량이 아닌 3분의 2 정도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화염과 분노는 328페이지인데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해적판 PDF는 230페이지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익스가 지난달 초 풀 버전을 링크에 공유한 뒤 또 다른 온라인 비밀문서 활동가 그룹이 다듬어진 복사본을 링크했는데 이 무렵 해커들이 침입한 것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새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규제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는 건지 잠시 후 광고 보고 돌아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